이거 정말 지금 1위입니다. 어디서 1위냐? 한국 영화계 지금 박스 오피스 1위입니다. 2015년 국내에서 약 496만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한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기억나시나요? 이 버럭이, 까칠이, 기쁨이, 소심이, 슬픔이 등등 이 머릿속의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그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막 인간의 감정 등을 잘 표현해낸 작품이죠. 가족들의 관계 또 어린 소녀의 이런 감성을 다룬 영화였는데 어른들이 더 폭풍 눈물을 흘렸다.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도 받았던 그런 작품이네요. 그런데 이 인사이드 아웃 속편 인사이드 아웃 2가 9년 만에 다시 관객을 찾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흥행 돌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보기 전이신 분도 보고 나신 분도 오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영화 전문 나원정 기자와 함께 인사이드 아웃 2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색상이 뭔가 감정에 관련된 색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한 감정. 그러니까요. 지금 복잡하시지 않으시죠? 좀 조금 행복하시죠? 피곤하죠. 피곤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이드 아웃 2 기자님 보셨어요? 봤죠. 그리고 전주영화제에서 이제 5월달에 푸티지 공개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너무 기대가 많이 돼서 보고 또 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해도 좋을 만한 작품이다. 개인적인 감상평 그리고 우리 또 영화 기자님이니까 별점도 한번 매겨주죠. 5개 만점으로. 개인적인 감상평은 1편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감정이란 걸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그래서 그때는 한 뭐 4.5점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영화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깊이감과 디테일을 잘 살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워졌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편만큼 또 이제 새로운 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3.5에서 4점 사이? 3.5에서 4점. 할까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네, 후한 좋은 점수인 것 점수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국내에서 249만 명이면 이거 꽤 빠른 속도죠. 어제까지가 20일까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260만 명이 됐어요. 그래요? 네, 하루 만에 더 와. 들어서. 근데 지금 평일에도 10만 명 이상씩 들고 있고 예. 또 주말에는 또 지난 주말에는 하루 만에 100만에서 200만 이렇게 들기도 했으니까 이번 네. 주말까지는 한 400만도 보고 사실 그 경쟁작들을 내놓는 한국 영화 배급사들이 인사이드 아웃이 아무래도 올해 1000만 할 것 같은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0만까지 예측이 나와요. 영화계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00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예. 근데 이미 지금 이번 주말에 400만이라고 하고 또 작년에 엘리멘탈이 의외로 장기 흥행을 했잖아요. 700만이 넘었죠. 디디디디디. 네. 엘리멘탈. 죄송합니다. 네, 네.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이제 한국 영화들은 아무래도 묵직하고 또 스케일이 크고 이런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좀 폭넓은 가족 관객층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은하님이 애니는 얼라나 보는 거 크크 하셨는데 이 말에 좀 반론을 할 만한 작품 아닌가요 이거는? 이 작품은 네.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애 데리고 갔다가 엄마가 울고 나온다.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볼거리가 늘어났고 물론 캐릭터 같은 건 그대로니까 사실은 이제 1편보다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뛰어난 작품이다. 캐릭터 그대로죠? 캐릭터가 5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그 감정 캐릭터들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주요 캐릭터로만 보면은 한 4캐릭터 정도가 늘었고 추억 할머니라는 캐릭터까지 해서 거의 한 10개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여기에 부럽. 추억 할머니는 약간 카메오처럼 나오는데 이제 1편이 사실 그 기쁨이가 주축이 돼서 네. 슬픔이를 통해서 뭔가 개안을 하는 눈이 넓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2편 같은 경우에는 그 퀸비의 자리를 불안이 잠식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옛 캐릭터들을 거의 본부에서 몰아내고 이제 새로 10대가 된 이제 라엘리의 곧 다가올 고등학교 시절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불안하니까 다 대비하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A부터 이제 Z까지 플랜이 쫙 서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일리의 지금 상황, 감정 이런 것들에 충실해서 라일리를 응원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라일리를 위한 치맛바람 엄마가 된 것 같은 감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일리가 전편에서는 11살이었는데 고등학생 사춘기 네.
또는 그 이후까지 되면서 중이병 정도 상태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여실하게 드러나나요, 캐릭터가? 완전히 드러나요. 그럼 묘사가 많이 달라졌다.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가 감정이 늘었는데 너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는데 그 관객 입장에서. 근데 좀 이렇게 보자마자 이해를 할 만한 새로운 감정들도 막 설명을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면 얘가 왜 당황인지 알겠다 싶은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묘사를 잘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당황 같은 경우에는 네. 덩치가 아주 크고 약간 엉덩이에 걸쳐져 있는 루즈핏 이제 바지를 입고 후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네. 당황하면 손에 막 땀이 차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보면 바로 제가 당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불안도 주황색인데 머리가 막 어지럽게 얽혀 있는 실타래처럼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바로 이 캐릭터의 특징을 다 알 수 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깊이가 더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10대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의식이라든지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여주냐면 전편에서 왜 우리가 너무 울었던 빙봉이 추락했던 그 망각의 그 쓰레기장 있잖아요. 네. 그곳보다 더 아래쪽에 표표에 흐르는 호수와 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억들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핵심 기억들을 타고 양분을 삼아서 꽃이 피어나는데 그게 자의식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그 꽃을 꺾는 거는 그 자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의식의 흐름도 강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시각화했다는 것이 아주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 원편 전작을 보면서도 우리 몸속에 저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뭔가 내 감정이 저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강도 표현되고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관련된 영상을 쭉 보다가 한 네티즌이 감상평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다고요. 1편은 대놓고 슬퍼서 울었는데 2편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벅차서 울었다. 9년 전에 비해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영화를 받아들이는 감정도 달라졌을까? 아무튼 너무 좋은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9년 전에 1편일 때 뭐 예를 들어 중학생 때 본 관객이라면 지금 이제 9년 후면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그 바람을 맞고 나서 이제 또 보는 2편이니까 감정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좀 새로울 것 같고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좀 흥미로운 게 예. 1편을 재밌게 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2편 때 오히려 더 울었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1편은 지금 픽사를 움직이고 있는 CCO, 그러니까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피트 닥터 감독이 이제 아직 CCO가 되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네. 그때는 이제 피트 닥터 감독이 아빠로서 딸을 키우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이 소녀 라일리를 통해서 그려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빠 시선에서 그린 어떻게 보면 한 번 다 지나왔고 겉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었다면 이 편은 켈시만이라고 원래 스토리 총괄을 주로 하던 감독이 이제 연출을 데뷔를 한 건데 네. 이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1편을 이어오되 이제 2편에서 어떤 감정을 만들까라고 고민했을 때 자기 안에 있던 감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마치 나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를 만한 어떤 10대 시절에 아주 폭풍 같았던 불안을 내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시선에서 그린 것보다는 실제 그 10대 시절을 관통했고 어떤 분들은 사실 그때 형성된 어떤 자의식이 성인이 돼서도 외부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어른스럽게 보여야 되지만 속으로는 막 약간 마음 졸이면서 그 연약한 마음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상할 수 있게 정말 실시간으로 그것을 내가 내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낸 거죠. 그래서 좀 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마지막 이유는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다 같이 겪어왔잖아요. 근데 불안을 내세운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이 영화 2020년에 이제 2편을 처음 착수를 했고 그때 사람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불안이 떠올랐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더 이 불안정한 감정에 많이 이입하셨던 분들에게는 훨씬 더 훅 와닿는 영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영화를 보고 나면 치유가 되나요? 딱 이제 메가박스는 아무튼 극장에서 극장에서 나오셨을 때 애사심. 네, 애사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유튜브 올라가니까 메가박스 아무튼 극장에서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딱 드셨어요? 그러니까 기사 써야겠다 이 생각 말고 일로 보시니까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해소. 그러니까 1편에서도 엄마 아빠랑 꼭 껴안았을 때 갑자기 사르르 온몸이 녹는 듯한 네. 얼어있던 팔이 녹는 듯한 느낌이 어. 있었잖아요. 근데 2편에서 이제 친구 관계에서 친구들이 갑자기 멀어지고 새 친구를 사귀고 하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심정이 마지막에 라일리가 자기가 뭔가를 이제 인정을 했을 때 갑자기 해소가 되면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햇살이 되게 밝아 보이고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이 감각이 막 곤두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좋은 네. 의미로 네. 막 벤치의 그 따뜻한 촉감이 너무 좋고 어. 이런 것들을 되게 또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해소될 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네.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 그 극장 나오실 때는 뭔가 되게 후련하다라는 감정들을 많이 안고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후련하다. 근데 이제 픽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울 아까 엘리멘탈도 국내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상상한 걸 시각에서 와 정말 이걸 이렇게 풀어내 정말 그 감탄을 자아내긴 하는데 최근엔 좀 픽사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약간 요새 부진해지는 이런 모양새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부진했었고요. 2019년에 토이스토리 5편이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후로 흥행작이 없었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인사이드 아웃이 좀 화려하게 부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사이를 좀 돌아보면은 가장 큰 요인은 뭐 팬데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픽사 영화들은 극장용 장편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근데 그 사이에 팬데믹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을 한 작품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피트 닥터의 소울도 굉장히 작품성은 호평이었지만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좀 미미한 성적을 거뒀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2018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CCO라고 하는 이 지식책이 원래 존 라세터라는 그러니까 픽사가 80년대부터 커온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온 인물이 이제 갖고 있었던 직책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토이스토리라든지 또 이전에 뭐 벅스 라이프라든지 굉장히 초기에 흥행을 했던 작품들을 이끌어온 사람인데 2018년에 미투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2019년까지 나온 작품들 이후에는 피트 닥터가 새로 이제 이어받아서 이 작품들을 쭉 다 승인을 한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젊은 신인 그리고 다국적 다인종의 감독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장려를 한 거죠. 이제 엘리멘탈 같은 경우에도 한국계 감독이 자신의 이민자 경험을 그 원소들의 이야기로 풀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잘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미시 감독이 엄마와의 관계를 풀어낸 메이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각각 그 호평은 받았지만 실제로 보러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존재가 제목도 낯서네요. 네, 이건 디즈니 플러스에 이 직행을 했기 때문에 더 아.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픽사답지 않다, 예전에 픽사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피트 닥터가 이제 했던 그 뭔가 이렇게 인터뷰도 좀 화제가 되면서 앞으로 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좀 논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사이드 아웃 2가 잘 안 되면은 정말 픽사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작품이 되게 사활이 걸린 네, 중요한 맞습니다. 작품이네요. 아까 지금 피트 닥터 감독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좀 연장해서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픽사의 부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전편이 흥행하면 그게 속편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무사 안일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야? 쉬운 길을 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완전히 없던 캐릭터를 딱 해서 또 하나의 장르를 만들면 좋겠는데 인사이드 아웃 1 성공하니까 2 그냥 그거에 기대서 또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받거든요. 이런 좀 안전주의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수 있는 비판이고 근데 좀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픽사뿐만 아니라 속편이 무조건 잘 된다. 속편 말고는 다 안 된다라는 인식은 한국 영화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네. 범죄도시가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도 있지만 픽사로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될 수 있다고 증명하지 않으면 디즈니로부터 지금 압박이 상당히 센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좀 화제가 된 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지난달에 했던 인터뷰가 지금 국내에서도 영화 커뮤니티에 엄청 많이 돌았는데 뭔가요? 그게 최근에 진짜 강렬하게 자성을 했다라고 피트 닥터가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독들에게 자기 이야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감독 자신의 카타르시스보다 감독보다 이제 관객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아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소편만 만든다는 얘기구나. 재미있는 것만 쫓겠다는 얘기구나. 아하. 이제 픽사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강점이었는데 이런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라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근데 뒤에 그 부연한 인터뷰에서 이제 좀 더 해명을 한 것들을 보면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픽사 내부에서 제작되는 과정을 보면은 감독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허구의 이야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캐릭터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디즈니에서 지금 픽사가 단편보단 장편에만 몰두하도록 했고 또 극장 장편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픽사 내부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체성도 되게 중요한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픽사의 크리에이티브한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좀 장려하고 저도 너무 기대되고 없어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지만 픽사가 없어지는 것보단 잠깐의 그 속편에 기대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렇군요. 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픽사가 그 유명한 픽사가 지금 굉장히 좀 위기인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아까 피트 닥터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자신의 어떤 뭐 작품에 대한 추구나 뭐 자기 만족 이런 거보다 대중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이 곧 그러면 성공한 거를 후속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빙봉 캐릭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빙봉 이름도 이제 빙봉이라 약간 좀 기억도 잘 남고 그래서 빙봉 기억 남는데 이번 인사이더 2에서도 약간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캐릭터. 지금 제 얼굴 옆에도 이렇게 포스터가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있겠죠? 이 임팩트 있는 캐릭터 누굴 골라주시겠습니까? 이 중에서는 일단 빙봉을 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당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아. 슬픔이랑도 굉장히 케미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도 또 공감이 가는 안쓰러운 그런 캐릭터로서 주목이 됐는데 사실 빙봉과 필적할 만한 캐릭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네, 왜냐하면은 이 편에서는 좀 잔재미가 웃음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재밌겠다. 빙봉은 귀여우면서도 뭔가 뭉클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편에서는 랜스라고 라일리가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임 되게 잘생긴 캐릭터가 그 일종의 우리 아케이드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한쪽으로만 구르잖아요. 그런 네네네. 웃기는 동작을 하면서 멋있는 말을 한다든지 또 파우치라고 해서 도라에몽 같은 뭐든지 나오는 주머니라든지 또 블러피라고 좀 옛날에 좋아했던 라일리의 최애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다들 조금씩 이제 좀 다크한 유머를 품고 있는 약간은 신랄하고도 웃기는 캐릭터들. 그러다 보니까 빙봉 같은 여운이 긴 캐릭터는 조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빙봉을 꼽아주셨군요. 네. 빙봉 좋겠다.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3편도 나오겠죠? 3편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열려 있다. 네.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빠진지 몰랐는데 아무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픽사를 과연 이 인사이더 2가 구해낼 것인가?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산업계 측면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 전에 학창 시절에 이걸 봤던 분들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더 펑펑 울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지금 국내에서도 1위 관객동원 1위를 달리고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봐서 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치유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역시 영화야면 또 우리 남원정 기자였습니다. 중앙일보 남원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